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부분 증시는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인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밀렸는데 미국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다시 자극을 했죠.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발 악재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애플이 빠졌을 때 주 재료가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좀 눌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반응할 수 있는 지표들, 뭐 달러 인덱스, 국채금리,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투자들이 긴장을 했던 이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슈를 보면 미국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화두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 PMI가 잘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덜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 고용도 좋고 서비스업 경기도 좋구나. 그러면은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걱정이 좀 되어 있었고, 또 애플을 중국에서 견제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그러면서 애플이 6% 가까이 하락을 했고, 또 테슬라가 연중 최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죠.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약세장 진입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생각보다 빅테크가 약하네. 그러면은 미증시 여기서 꺾이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중 갈등 자체가 우리는 긴장을 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이런저런 어떤 재료들, 뭐 화웨이 폰에 하이닉스 이제 칩이 들어갔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닥은 대형 2차전 지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금 버티기는 쉽지 않은, 예, 그런 이제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CPI인데, 지난달에 나왔던 거는 근원은 4.7, 전년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PI는 3.2%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발표될 거로 예상치는 이제 전년 대비는 3.6, 전월은 0.6.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발표됐던 것보다는 수치는 좀 올라갈 것 같단데, 다만 근원은 내려갔을 거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4.3, 그러니까 4.7보다 내려갔을 것 같고, 전월 대비는 0.2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은 근원이 되게 중요해서, 만약에 근원 수치대로 예상치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대로 좀 나오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시장에서 긴장하는 건 이제 국제유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작년도, 그러니까 대비해 보면 8월은 전년 대비 이렇게 내려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9월 수치는 작년 대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CPI가 좀 높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만약 이번에 어정쩡하게 나오면, CPI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9월 수치 발표되는 10월에는 굉장히 높은 CPI를 볼지도 몰라,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버되는 이제 해석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예상치대로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기대 걸고 있는 건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임대료 관련해서 주거 비용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 이런 우려를 여기서 좀 희석을 시켜주면서 이제 예상치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 요 여부가 이번 주 증시 그리고 금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차트 보면 애플이,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195달러 정도 올라가 줘야 이제 애플은 기존 추세로 복원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저항이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 정도가 아니라 이제 뚝 떨어져 버렸죠. 이번 주 당장 급한 대로 21선, 그러니까 이제 180달러 위로 올라서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등락하고 무관하게 8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건 간에 종가는 시초가보다 무조건 올려놓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보시면 하이닉스는 이제 화웨이 폰이라든가 뭐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더해지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밀렸는데, 하이닉스도 11만 1,000원 왔다 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버텨주고, 하이닉스는 저 61선 위로 복원이 되고 11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박스권 정도라도 복원을 해줘야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하이닉스 아래로는 11만 1,000원 버티기, 위로는
11만 7천 원 위로 올라서기,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미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고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 똑같이만 나와도 시가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종목이 거래 대금 거의 1조 원 잡아먹고 있잖아요. 뭐 루닛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은데, 레인보우 로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당 거래 대금이 1조 원 막 이렇게 터지면 수급 블랙홀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드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와야 다른 종목 쪽에 수급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의 어떤 거래 대금 추이, 요거 좀 중요한 변수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제약이 제일 셉니다. 지금 일라이 릴리가 지난주에만 5.3% 올랐고, 반면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6% 빠지면서 이제 지수에 좀 발목을 잡은 게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4% 올라간 게 있었고, 금융주가 은근히 연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보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지난주 증시 발목 잡은 건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가 5% 하락해서 코스피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뭐 엔터주가 강보합 정도, 이제 이 정도 나온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특징적으로 올라갔다 싶은 건 없고, 2차 전지 많이 빠지고 반도체주라든가 또 중국 화장품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유난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 빅3,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화장품,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공이 이번 주에 조금 살아나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발목 잡는 종목군들도 낙폭이 별로 안 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이 세 종목군들이 좀 반전이 되는지 이걸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3주 매도하고 한 주 매수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3주 매도, 한 주 매수, 3주 매도, 한 주 매수, 3주 매도하고 한 주 매수,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2주 연속 매수로 패턴이 바뀌는지,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 전환 여부, 요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면 투자자들은 되게 신중해져 있어요. 예, 보시면은 MMF 쪽, 그러니까 머니마켓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약간의 이탈, 이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다행인 건 IT 쪽, 그러니까 IT 쪽은 이게 이제 회색의 IT인데, 이쪽은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IT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행이고, 실제로 아시아 증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짜가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집계하는 이제 저 기준대로면 우리나라만 지금 순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삼성전자 하나 매수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매수 기조 자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뭐 글로벌 펀드 자금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매수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2주 연속 매수가 이제 좀 몇 달 만에 나오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별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400억 정도 순매수했다고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만 5,200억 매수한 거라, 그다음에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5,700억이 여기 한 종목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자동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고, 기관은 뭐 그렇게 로봇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것들 매수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매수한 게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래 보면 석유화학 쪽, 예, 이런 게 좀 매수가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로봇주, AI 관련주, 여기에 이제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업종별로 크게 특징이 있다. 그거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의외로 이제 좀 2차 전지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사다는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긴 추세로는 쉽진 않아 보이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단기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에 나올지 2차 전지주들이 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아래쪽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업종을 집중적으로 담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주중 기준으로 보면 뚜렷하게 어떤 매수가 집중됐다, 특정 업종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정리해보면, 자, 근원 CPI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월 대비 내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4.7%가 지난달 수치였는데 예상치가 4.2, 4.3, 그리고 전월 대비는 0.2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번 주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수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5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제 105 전후에서 조금 꺾어줘야 되고 10년물 금리는 4.4%까지 가면 안 되고 국제유가는 당장 90달러 근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데이터들이 좀 마이너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이게 하나 빠지면 다 빠지게 돼 있는 구조긴 한데 어쨌든 밀리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ATM 관련주들이 지금 2차 전지가 제가 ATM이라는 표현을 드린 게 뭐냐면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데 투자했던 투자들이 거기다 자금을 빼서 지금 로봇주로 뭐 이동을 한다든가 뭐 AI주로 이동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라 이게 너무 많이 빠지면 지수의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ATM 현상보다는 조금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다른 종목군들은 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너무 빠지는 것보다는 좀 완만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들이 자꾸 엮여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태가 됐죠, 지난주에. 근데 실적이라든가 뭐 HBM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또 터무니없이 빠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하락이 진정되지 않으면 11만 1,0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후에서 방어가 되는 걸 넘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투자들은 이게 빠지면 이게 시장이 한 사이클 더 가겠구나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선 지금 제약주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로봇주가 강하잖아요. 약간 다릅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엇갈리는데 저게 이제 계속 좀 엇갈리게 될지 아니면 이제 미국의 제약주가 빅테크가 쉴 때 잠깐 틈새로 올라가는 거일 뿐 그냥 이번 주에는 다시 빅테크가 정신 차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주 쪽에 좀 매수세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로봇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제약,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등등 뭐 이쪽으로 좀 수급이 돌아가는지, 현재까지 이게 제일 센데, 요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가 얘기 나와서, 사실 유가는 데이터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9일 연속 올라간 다음에 일주 후에는 뭐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확률, 내려가는 확률 보면 이제 내려가는 확률이 높긴 한데 한 달, 다음에 3개월 이렇게 좀 쪼개놓고 보면 더 올라갈 9일 연속 상승이 한번 나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유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놓고 연말이 3개월이니까 정도 놓고 보면은 6%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6%면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90달러 초반이니까 3개월 동안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90달러 정도 초반이 이제 목표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둔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나온다 하더라도 숨고르기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좀 마이너스를 확 밀어내지 않으면 옛날 통계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계속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제 조금 이번 주에 하락한다고 해서 차트 이제 통계에서 보듯이 그냥 추세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이걸 좀 당분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PPL 제가 이번 주까지만 PPL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릴라 리서치 이제 가입하시면 여기서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 보실 수 있고 동영상 강좌 보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분석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 기업 분석 보고서 나가면 이렇게 이제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는 저희 자체적인 어떤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 게 저희 1호로 나갔던 보고서인데 이런 게 나가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혜택이라는 건 뭐냐면 1기로 가입하시면 하루에 1,300원 꼴. 예, 그러니까 하루 1개월 이제 그 정도로 가입이 되는데 이 혜택이라는 건 바로 월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환원이 될 텐데 혹시 나중에 1기 회원님들이 연장 안 하고 나갔다가 몇 달 후에 다시 들어오셔도 1기 회원님들은 처음 가입했을 때 그 조건 그대로 적용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말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참고해 주시고 예, 이제 뭐 어떤 거 여기 리딩하는 데는 아닙니다. 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데 리딩하는 데는 절대 아니니까 뭐 여기 좀 보시고서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기 이런 이벤트 있을 때 참고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달 마지막 PPL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